네, 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FOMC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고점을 높이면서 이제 마감되었습니다. 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기 때문에 증시가 곧 하락장에 돌입할 것이다. 지금 고점에 대한 피로도가 매우 높다라는 의견과 아니면 금리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것이다. 또는 바이든 재선이 있기 때문에 증시는 올릴 수밖에 없다. 등등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일 뿐이죠. 일단 이 돌아온 흐름들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인 우상향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지속적인 우하향을 거치면서 나스닥은 조정장에 돌입을 했었고 하는 사이에 벌써 나스닥이 이 자리까지 와버렸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실 때는요, 일단 나스닥이 일반적인 분들이 보시는 이 나스닥 지수는 13,600포인트입니다. 나스닥 종합에서 제가 주로 쓰는 차트는 15,192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나스닥 선물 차트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림으로만 보셔도 차트 캔들로 보셔도 어차피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중간중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긴 할 텐데요. 오늘 일단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 인덱스 3일 차트입니다. 작년 최고점이고요. 올해 최저점입니다. 작년 한 해 제가 계속해서 조정 파동을 추적했었고 중간에 반등 파동이 나가는 구간들에 대해서 이제 구간마다 전부 세부 카운팅, 즉 최근에 제가 진행해온 시간봉 분석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나스닥은요 Z파 종결로 상승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Z파 종결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쌍바닥 형태로 여기 보이는 검정색 화살표로 나스닥은 여기서 더블 바텀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이다. 왜? 이 자리에서 A, B, C로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양봉 서는 순간 이 자리는 강하게 빠졌어야 하는 자리인데요. 실제로 여기서부터 곧바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임펄스의 시작점을 위협하는 과한 되돌림으로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연장 파동의 형태로 흘러가는 구간으로서 이 자리를 1파를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조정 파동의 종결이 그럼 이 자리가 되겠죠. 올해 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조정 파동의 종결 지점은 이 자리일 수도 있고 이 자리일 수도 있지만 관건은 공통 상승이다. 자, 이 시작점이 어디냐에 따라서요.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그 목적지가 바뀌게 됩니다. 갈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일단 별개로 두고 올해 초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형태로 미리 상승이 나갈 것이라고 예고를 드렸죠. 자, 보시면 이게 올해 초에 갖고 있던 제 카운팅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올라와 있죠. 이 자리를 어떻게 바닥으로 잡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이 자리의 돌파는 1파, 2파에서 돌파는 3파동 컨펌입니다. 최소한의 반등파동의 컨펌인데 여기까지 곧바로 올리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올리지 못하고 즉 1, 2, 3, 4, 5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온 조정이요. 2월에서 3월 14일까지 나왔던 이 조정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전체가 연장 파동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겁니다. 즉 이때 나온 조정으로 인해서 이후 상승분이 더 커지게 된 거죠. 파동의 크기가 커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이때부터 이제 임펄스 파동이 나갈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그래서 그 위치가 바로 방금 제가 찍어드린 화살표를 이 자리와 동일하게 표기를 해드리면요. 자,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자리가 제가 이 또는 B파로 이 자리에서 조정파동 종결 세부 카운팅 전부 잡아드리면서 상승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여전히 3파 값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반등 파동이어도 3파 값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올해
중순 5월에서 4월 사이에 1 또는 2, 2 또는 B, 그리고 1, 2 만들고 3파 치고 나가는 3회 3파 구간이다. 자, 3회 3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3파는 17,600까지 상승 가능하다라고 이미 올해 초부터, 그리고 이제 이 또는 B파 위치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다만 이것이 중간에 C 파동에 불트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카운팅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카운팅에 대해서, 자, 이러한 형태입니다. 1 또는 2, A, 2 또는 B, 그리고 3 또는 C까지 결국에 1, 2, 3의 경로에서요. 다시 한번 1, 2, 3, 4, 5가 나가죠. 자, 14,000일 때 말씀을 드렸었고 2 또는 B파 위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3일 차트입니다. 3일 차트 상으로 지금 모양이 어떻죠? 여전히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나스닥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심지어 조정 없는 우상향 랠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전히 최근에 제가 전개했던 시간봉 분석들은 결국 이 안에 지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그 부분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이제 이미지상으로 비교가 쉽게끔 이제 가져오는데요. 자, 즉 최근에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1시간 차트상으로 나왔던 이러한 분석들은 멀리서 보면요. 이런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 주기가 어떠한 매매 주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조정에 대한 얘기는 나에게 필요 없겠다. 나는 그냥 7월까지는 들고 가도 되겠다. 뭐 등등으로 좀 선별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의 카운팅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E 또는 B파 위치에서 3파까지 제가 직전에 이전 채널에서 영비트코인 채널에서는 파란색 1과 파란색 2로 표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3파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로 지금 3파동 값이 조금 더 상향된 것이 사실입니다. 3파동 값은 원래는 18,000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미지에서도 보셨지만, 그러나 이것을 시장 참여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항상 이제 포모에 휩싸이게 나오는 그 결과를 안겨드리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3파동은 지금 실제로는 이러한 카운팅으로 갈 수 있는 구간으로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없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조정 없이 올라가는 자리다. 그래서 제가 18,400포인트를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지금 나스닥이 16,000원을 넘어서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입니다. 다음부터 제가 차트를 준비해서 현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선물 차트가 더 편안하신지 이것을 좀 제가 확인을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18,000포인트라는 것은 고점을 잠깐 넘기는 정도가 될 수 있지만 나스닥 종합 기준으로는 어마어마한 상승이기 때문에 그게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7, 8월까지 우상향은 비교적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이 형태의 이 구간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파동 또는 소파동 3파, 그리고 한번 수렴 주고 다시 쏘면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 형태로 전체 5파동 임펄스 컴펌, 즉 3파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4종결로 5파 컴펌 되면 우상향 이후에요. 다시 한번 빨간색 4파로 기간 조정 주고 또 한번 올린다. 그러면 2024년 초까지 연이은 랠리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매수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수 기회가 없겠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끌고 왔던 카운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형태이고, 그러면 지금 TQQ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는 TQQQ 날 차트입니다. 동일하게 나스닥과 같은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초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돌파한 시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조정 마무리의 컨펌, 즉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올해 1월에 나왔었고 조정 파동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못했던 이 위치에서 이미 제가 1월 1일과 1월 첫째 주에 비트코인과 나스닥 모두 바닥임을 어느 정도 좀 확률을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모든 것은 기간과 비율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A가 존재하고 B가 있는데 C가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기울기와 동일한 비율을 가지고 간다. 직전 파동과 이 상승이 반등 파동이었다면 내려가는 구간도요 동일하게 A, B, C의 형태로 갔어야 하는 이 자리에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오파동 절단 또는 복합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올해 초 좀 디테일하게 심도 있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은 쉬운 구간이죠. 자, 1, 2로 본 자리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1, 2로 본 자리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제가 갖고 있던 TQQQ 카운팅을 보시면 괄호 1파를 돌파했기 때문에 괄호 2파를 마무리 짓고 괄호 3, 괄호 4, 괄호 5의 형태로 9월까지 우상향 할 것이다. 자, 이 해당 차트는 TQQQ 이제 상승 직전의 차트입니다. 지금 모양 보시면요. 여전히 그 카운팅 값대로 가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자, TQQQ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매도가는 45불 정도 선에서 기간 조정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포지션의 변화를 뜻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괄호 3 파동으로 단기 고점 5파동은 맞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조정 파동이 거대한 큰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적당히 4파동 기간 조정 주면서 5파동을 한번 더 올리는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즉 단기 매도가는 45불 기간 조정 주고 한 번 더 쏘면 55불까지 상단 트라이 하게 되는데 해당 종목을 이제 반년 또는 3개월 이상 들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3파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분위기 타면요. 차트도 차트지만요. 결국에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죠. 저한테 이제 TQQQ 그런 반 정도 털어야 하느냐 아니면 뭐 익절을 해야 되느냐 종목들에 대한 질문들을 주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트도 차트지만 차트 이전에 경제를 보셔야겠고요. 분위기도 봐야겠죠. 결국에 분위기 이 눈치 빠른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아무래도 시장이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투심이 붙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최종 3파동이 도달하면 사실상 4파에서 5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 40불에서 최종 100불까지 상방 트라이 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계속 일단 들고 가면서 카운팅은 우리가 추적을 해보자. 이 형식이요. 결국에 나스닥의 형식이 우리가 갖고 왔던 것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더하는 것이고요. 나스닥의 카운팅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보는 것만큼 관련된 ETF 상품들 역시 동일한 카운팅을 가져가는 겁니다.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여전히 조정파동 WX, Y, XZ 나스닥과 같은 형식이죠. 거기서 1, 2 주고 그 다음 연장파동 형태로 3파까지 다시 1, 2, 3, 4, 5로 나가는 구간이다. 자, 지금 보시면 그대로 가고 있죠. 19불 당시에 여전히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면서 1에서 1파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3파동 컨펌이다. 지금 카운팅 그대로 가고 있는 형태로 볼 수 있고 이 구간의 디테일은요. 여전히 1파 값입니다. 지금 좀 크게 나가는 자리입니다. 1, 2, 3, 4, 5로 3파동이 40불까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선은 항상 깨지면 안 되는 자리로 표기를 드리는데 지난번 영상 통해서 빨간 선을 깨지 않고 곧바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빨간 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형태로 6월 말까지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7월까지도 무난한데 어차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이제 브리핑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말까지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일단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여기도 이 자리가 1, 이 자리가 2, 그리고 이 자리가 3이 되면서 하반기 최종 매도가 60불까지 좀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상승이 가파르죠. 자, 여러분 하락이 가팔랐던 만큼 상승도 가파를 수가 있는 겁니다. 못 올릴 거야. 또는 떨어질 거야. 이런 것들은 사실 감정이죠. 이제 사실 숫자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떨어지든 오르든 뭐 공포에 빠진다거나 환희에 휩싸인다거나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숫자로 계산기 때려가면서 매매를 하시면 크게 위험한 일은 사실 없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때도 결국에는 이런 변곡들이 보이시죠. 변곡이 보이죠. 5개의 변곡이 나왔기 때문에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다. 올해 초, 작년 10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곡이 보이는 자리들은 항상 튀게 돼 있다. 튀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이어가는 자리죠. 자, 그래서 SOXL 중단기 매도가 52불 이상, 52불을 도달하면 100불 이상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리스크는 전체가 ABC 반등 파동일 가능성. 그런데 지금 형태가 사실 ABC보다는 임펄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전체 3일 차트입니다. 이러한 형태로 대파동 5파를 달성하러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정고점을 넘어서 큰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까지는요, 뭐 2년에서 3년, 4년식 이런 식으로 걸리지 않습니다. 뭐 5년 후를 바라보는 형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특정 시점에 특정 비중이 베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올해 초와 이번 3, 4월이었고, 나스닥 5년 후요. 나스닥 1, 2년 안에 큰 상승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장기 조정장에 돌입을 한다. 결국에 오파가 나왔었느냐 남았느냐의 차이인데, 상승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5년 후는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지금 수십 년간 상승해온 이 구간에 대해서 긴 조정을 맞이할 때가 되어 갑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수개월 내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에는 2024년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댓글로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자, 이 자리는요, 이 차트는요, 지금 제가 방금 분석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그리고 시간봉 분석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스닥 흘러온 거 보시면 어떻죠?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습니다. 자,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일단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자그마치 20년짜리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여기서 고점을 높이더라도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 즉 20년짜리 하락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3년까지의 우하향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고점이 그럼 높여지게 되면 이 자리가 3, 4, 5로 내년 말이나 또는 내년 하반기나 2025년 초에는 장기 조정장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그 시간이 흘러간다면 이 자리는 좋은 공매도의 자리고요. 이 자리는 좋은 매수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저는 이제 올해 초와 작년부터 미리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의 내용들을 유심히 보셨다면 테슬라도 여전히 동일한 카운팅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아랫골이 달고 지금 올라가는 형태로 캔들이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로 조정 없이 쏘는 구간입니다. 날차트 상으로 단기 매도가 360불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동일하고 기간 조정 주면서 마치 꺾일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매수를 생각하겠죠. 올랐으니까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만, 이 자리가 오면요, 제 생각에 올라간 이후에 이 자리가 오면 전체 상승은 끝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 기준이라는 것이
절대 분할 매수나 어떤 적당한 어떤 지지 이런 것들로는 사실상 그런 매매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입는 겁니다. 분할 매수라고 하죠. 우리가 이 나스닥의 분할 매수, 테슬라의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볼까요?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 4차 매수 해봤자 방향 틀리면 어차피 다 끝나는 겁니다. 분할도 중요합니다. 분할은 기본이죠. 그런데 우하향하는 종목들에 대한 분할 매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항상 긴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긴밀함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래도 수개월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현물 기준으로는 이런 자리에서는 그래도 들어갔었고 지금은 7월 말까지 상승 보입니다. 최종 500불 이상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불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간다면 500불을 간다면요. 이 테슬라는 2024년이나 2025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말에 그냥 곧바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죠. 보통 몇 년 후를 바라보지만 갈 거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빠르게 그냥 올라가서 500불 돌파해서 550불에서 600불 사이에 그냥 전체 상승을 마무리 짓고 불트렌 만들면서 자 이제 환희에 찬 개미들이 또다시 성장주 신화, 테슬라 신화 테슬라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지만 그때부터는 대파동 상승 끝으로 조정장에 돌입할 수 있다. 주식은 제 생각에는 물론 기업 가치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엔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600불을 가면 1000불, 2000불까지 우상향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보면 나스닥의 중단기 방향과 그리고 전체 매매하는 방식 TQQQ와 SOXL, 테슬라까지 오늘 세 종목,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질문 주신 코스피, 고버스도 한번 보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질문 주신 개별 종목들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